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이슈를 쉽고 재밌고 날카롭게 풀어드리는 이슈체크 시간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막힘없는 경제 분석 김수원 MTN 기업경제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킨부스터 제품 리쥬란으로 잘 알려진 파마리서치가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파마리서치 홀딩스를 남겨두고 사업회사를 인적 분할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회사 측은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이라고 했지만 이 조치가 실제로 회사에 좋은 일인지 주주들에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파마리서치 참 좋은 회사죠. 이익률이 30% 넘어가고 또 리쥬란이라고 하는 스킨부스트로 지금 글로벌 시장을 공략을 할 텐데 아직 글로벌 시장 그 진입 초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엄청 유명하죠. 네, 리쥬란. 그만큼 이제 유럽부터 시작해서 미국 시장까지 들어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보일 걸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그 회사 분할한다는 공시를 냈다가 아주 주가도 박살나고 지금 좀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주주들한테 욕도 엄청나게 먹고 있는데 도대체 회사를 어떻게 분할하길래 이런 상황이 생겼고 또 분할이라는 게 회사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짚어보고 개선책은 없는지 또 파마 리서치 입장에서는 또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파마 리서치 본질적인 사업은 리쥬란 같은 그 스킨부스트 의약품 이런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M&A 및 자회사 관리하는 부분도 있죠. 이렇게 자회사들이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그 에스테틱 자회사고 이거는 이제 헬스케어. 요거는 파마 리서치 USA 이제 미국 판매법인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유통 파마 리서치 메디케어 이제 유통회사인데 본질적으로는 이제 리쥬란 같은 스킨부스트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M&A도 하고 또 이렇게 자회사를 관리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이 리쥬란 사업을 하는 이 사업회사를 떼내서 새로 이렇게 새 회사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리쥬란을 떼내서 사업회사 파마 리서치를 만들죠. 네. 그러면 남아있는 부문은 M&A 및 자회사 관리죠. 자, 요 부문은 지주회사가 되는 겁니다. 회사 이름은 파마 리서치 홀딩스 해가지고 보면 이렇게 자회사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자회사들을 전부 이 홀딩스가 밑에 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주회사 파마 리서치 홀딩스 그리고 리쥬란 같은 스킨부스터 사업을 하는 사업회사 파마 리서치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런 식으로 회사 분할하는 건 우리 너무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냥 인적 분할하는구나 하고 보게 되는데 6월 13일 날 인적 분할 공시를 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된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17% 그날 이제 바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등락을 이렇게 거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왜 저렇게 주가가 한꺼번에 17% 떨어지고 나서 등락을 거듭을 하느냐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걸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숫자를 좀 간단하게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분할 전에 파마 리서치입니다. 자, 발행 주식 수가 100주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네. 그리고 주가는 10,000원이다. 그러면 시총은 얼마입니까? 100만 원. 시총은 100만 원이 되겠죠. 자, 이걸 분할을 하는데 분할 비율을 0.76 대 0.24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 공시된 분할 비율이 0.76 대 0.24거든요. 이렇게 분할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홀딩스와 사업회사 파마로 나눴죠. 자, 분할 비율은 0.76 대 0.24로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파마 리서치가. 그러면 이 100주도 나눠야죠. 그죠? 인적 분할이니까 100주를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비율대로 홀딩스가 76주 그리고 파마 리서치가 24주. 그렇죠. 그냥 발행 주식 수를 분할 비율대로 나누는 겁니다. 76주 대 24주. 그러면 이게 10,000원짜리 주식이니까 홀딩스의 시총은 76만 원이 되고 사업회사의 시총은 24만 원이 됩니다. 요 억은 오탑니다. 이게 10,000원인데 그러니까 시총 100만 원짜리를 0.76 대 0.24로 나누면 이론적인 분할 시총은 홀딩스가 76만 원을 가져가고 사업회사가 24만 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시총이 이렇게 쪼개졌죠. 이 분할 비율을 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이 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이 분할 비율이 뭘로 쪼개지냐면 순자산 비율대로 나눠지는 거예요. 재무제표상의
순자산 그 비율대로 76% 대 24%로 나눴거든요. 이게 뭐냐면 분할 전에 파마 리서치에 자산과 부채가 있잖아요. 그러면 홀딩스로 보낼 자산을 쫙 보내. 요거는 홀딩스 거 착착착 보내고 부채 중에서도 요거는 홀딩스로 가야 될 부채 착착착 보내고 그다음에 또 자산 중에서도 이거는 사업회사로 가야 될 자산 착착착 보내고 이것은 사업회사로 가야 될 부채하고 착착착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홀딩스하고 사업회사 파마하고 자기가 갖게 되는 자산과 부채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그 자산과 부채를 가지고 순자산을 계산을 해보니까 분할 전에 파마 리서치 순자산의 76%가 홀딩스로 가고 24%가 사업회사로 가게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할 비율이라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재무제표상에 자산과 부채를 나눠가지고 순자산 비율대로 76대 24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건데 어디로 착착착 보낼지는 회사 측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어디로 착착착 보냈는지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디로 착착착 갔느냐면 자 이게 지금 자 분할 재무상계표인데 이렇게 이제 그냥 자산만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자산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자, 자산들이 이렇게 쭉 있죠. 자 이게 분할 전에 파마 리서치가 이렇게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분할 전속, 그러니까 홀딩스죠. 그다음에 이것은 분할 진설, 사업회사죠. 이게 어떻게 나누는지 이렇게 한번 보면 매출 채권 390억 요거는 다 사업회사로 가야죠. 왜냐하면 리주란 팔아서 생긴 매출 채권이니까 390억 이 전액은 사업회사로 보냈단 말이죠. 재고자산 이거 다 이제 제품들 아닙니까? 이것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업회사로 전부 다 가야죠. 사업회사. 그다음에 유형자산은 회사 사업도 있을 거고 뭐 이제 제조 설비 막 이런 것들이니까 요거는 뭐 아무래도 이것도 사업회사로 가야죠. 사업회사로 좀 많이 가고 또 일부는 이제 여기 뭐 사옥 같은 거 이제 뭐 사옥이 2개면 사옥 하나는 사업회사로 또 사옥 하나는 홀딩스로 보내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사업회사로 많이 가고 이게 홀딩스로도 좀 갔어요. 자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가는 건데 자 이렇게 녹색 네모칸을 한번 볼게요. 현금 어디로 많이 갔습니까? 지주회사로 많이 갔군요. 압도적으로 지주회사로 많이 갔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유동금융자산 유동금융자산도 2,500억이 있었는데 2,256억을 홀딩스로 보내고 사업회사로 보내는 거는 248억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내려보면 금융자산은 몽땅 어디로 갔습니까? 금융자산도 다 홀딩스로 몽땅 다 이거는 완전히 다 홀딩스로 다 갔어요. 그 다음에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 투자 이제 자회사들이죠. 자회사들은 당연히 홀딩스가 자회사들을 달고 있어야 되니까 이 홀딩스 밑으로 다 갔죠. 근데 여기 보면 투자부동산도 어디로 다 갔습니까? 여기도 홀딩스로 갔군요. 네, 투자부동산 247억도 이게 홀딩스로 다 간 거예요. 돈, 금융, 자회사, 부동산은 다 홀딩스가 이렇게 척 보기에도 그렇죠. 현금, 금융자산 이런 것들은 거의 압도적으로 홀딩스로 많이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마 리서치 입장에서는 이게 뭐 지주사에는 현금이 좀 필요하다, 금융자산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사업회사는 리주란이 너무 잘 팔리니까 리주란 만들어서 팔아서 현금이 착착착 들어오고 자기들이 필요한 현금은 제품 팔아서 이렇게 다 마련할 수 있는데 지주사는 이제 M&A를 해야 되잖아요. 지주사는 M&A를 해서 큰 목돈이 들어가는데 지주사 같은 경우는 자기들 자체적인 사업이 없으니까 지주사에는 좀 현금을 많이 줘야 된다. 금융자산을 많이 줘야 된다. 뭐 M&A도 해야 되고 뭐 지주사 들어오는 돈이 기껏해야 뭐 배당 정도니까 지주사는 지금 현재 파마 리서치 홀딩스는 앞으로 계속 M&A를 통해서 뭐 성장을 시켜야 되니까 지주사로 현금이나 금융자산을 많이 보낼 필요가 있다. 뭐 그래서 이렇게 자산 중에서 금융자산, 유동금융자산, 뭐 비유동금융자산, 현금자산 이런 것들이 다 홀딩스로 다 가다 보니 이게 척 보기에도 뭔가 홀딩스로 많이 갔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순자산이 0.76이 홀딩스한테 가고 사업회사로는 0.24 이렇게 분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있는 숫자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근데 이 비율이 일반적인 인적 비율에서 이렇게 흔하지는 않다면서요? 이게 뭐 인적 그 분할을 할 때 이렇게까지 0.76대 0.
0.24로 나오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은데 제가 본 사례는 물론 네. 0.96 대 0.04도 있어요. 아, 더 극단적인 더 사례가 극단적인 있군요. 사례도 있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고 이거 같은 경우도 조금 이례적인 경우예요. 보통은 0.6 대 0.4 네. 또 0.5 대 0.5로 나오기도 하고 0.6 대 0.4 뭐 그 정도 선인데 어떨 때는 사업회사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네. 홀딩스 0.4 사업회사 0.6 이것처럼 0.76 대 0.24로 홀딩스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조금 흔하지 않은 케이스다. 네. 이렇게 볼 순자산 수가 말고 있죠. 다르게 계산하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예, 지금 우리가 인적 분할을 할 때 우리 앞에서 순자산으로 나눴잖아요. 이게 인적 분할을 할 때 실무적으로는 순자산으로 많이 나눕니다. 왜냐하면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상으로 분할을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게 명문화된 규정이 없거든요. 우리가 회사를 합병할 때는 명문화된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네. 뭐 상장사 대 상장사 합병은 뭐 시가대로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조항들이 있는데 분할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분할 비율을 정하라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보니까 회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무조건 순자산으로 합니다. 순자산 말고 다른 걸로 한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게 간편하니까 실무적으로는 무조건 재무제표상의 순자산을 가지고 분할 비율을 이렇게 정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이게 지금 파마 리서치의 그 분할된 시총을 100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순자산으로 하지 말고 한번 가치 평가를 해서 한번 해보죠. 가치 평가를 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임의의 숫자이긴 하지만 파마 리서치의 시총 100을 형성시킨 것 중에서 한 80원을 리주란이 만들어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가치평가제로 하게 되면 홀딩스하고 사업회사의 분할 비율은 가치평가제로 하면 0.15 대 0.85 정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냥 제가 임의대로 뽑아낸 숫자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홀딩스에는 시총이 15만 원이 간다는 거죠. 네. 사업회사에는 시총이 얼마가 갑니까? 네. 그러면 85만 원이 그렇죠. 가겠죠? 85만 원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파마 리서치의 공시에 따르면 홀딩스가 76만 원을 가져가고 파마 리서치가 24만 원을 갖고 가죠. 네. 내재 가치, 실제 가치로 따지면 15만 원, 85만 원이 아니고 76만 원, 24만 원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홀딩스하고 이 사업회사가 지금 분할 재상장을 해야 되잖아요. 재상장 전에 한 4주인가 거래 정지됐다가 딱 11월인가 재상장을 해야 되는데 네. 재상장할 때 사업회사는 자기 가치는 85 정도 되는데 24만 원을 24를 냈으니까. 안고 이제 나와서 재상장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점점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상행하면서. 이제 85로 향해 네.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재상장하고 나서 이 사업회사는 주가가 쭉쭉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고 홀딩스는 원래 지 가치는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론적인 분할 시총을 76을 안고 이렇게 시장에 재상장이 되니까 얘는 또 15를 향해서 이렇게 재상장 뒤에는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져 버릴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분할 전에 파마 시총이 100이었는데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홀딩스하고 사업회사 파마의 시총을 합쳐서 120이다, 150이다, 170이다 이렇게 올라가면 좋죠. 네. 분할한 게 훨씬 더 좋은데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뭐 파마는 올라간다고 올라갔는데 요만큼밖에 못 올라가고 홀딩스로 또 이만큼 떨어져 버리고 하면 분할 전 파마는 100이었는데 분할 후에 홀딩스하고 파마를 더했더니 100이 아니라 90이다, 85다, 80이다 이렇게 되면 네. 오히려 분할한 게 안 하느니 안 하는 게 건 되는 못한 거죠? 그런 분할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좀 우려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앞에서 보니까 순자산대로 분할할 때 현금성 자산, 금융자산, 투자 부동산을 거의 홀딩스 쪽으로 다 밀어버렸잖아요. 네. 만약에 이런 자산들을 홀딩스하고 사업회사가 반반씩 나눈다고 가정을 하면 홀딩스가 다 갖고 가는 게 아니고 반반씩 나눈다고 가정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네. 분할 비율은 0.35 대 한 0.65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냥 네. 반반씩 나눈다는 그런 가정 하에서는 0.35 대 0.65 그러면 홀딩스가 35% 시총을 갖고 가고 사업회사가 65%의 시총을 갖고 가는데 사실은 사업회사의 자기 본질적인 가치는 한 85다. 그러면 앞으로 한 20 정도 더 오를 여지가 있는 거죠. 좀 더 완만하게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예. 자, 완만하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뭐 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재상장한 뒤에 조금 떨어지겠죠, 그죠? 35는 아니다. 너는 35는 아니다. 너는 한 15 정도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식으로 이렇게 조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우리가 파마의 6월 13일 날 분할 공시, 실제로 나온 분할 공시를 보면 분할 공시가 나오던 그 시점에 시총이 5.5조 정도 되거든요. 네. 자, 이것을 분할 비율 0.76 대 0.24로 정했으니까 5.5에 0.76을 곱해주면 홀딩스는 4.18조, 그 다음에 5.5에 0.24를 곱해주면 사업회사는 1.32조. 그러니까 분할 이론 시총은 홀딩스가 한 4.18조, 사업회사 파마가 1.32조를 네. 그것을 품에 안고 재상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시총으로 하니까 이제 좀 확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것도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지금 시총이 4.5조까지 내려앉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4.5를 가지고 0.76 대 0.24로 갈라붙일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분할 재상장 전에 한 4주, 뭐 6주인가 4주인가 거래 정지가 되는데 그 거래 정지 되기 전까지 주가는 계속 변할 겁니다. 그러다가 거래 정지 딱 되기 직전에 주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거래 정지되기 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5조까지는 그냥 왔다. 거래 정지되기 직전에 5조까지 오면 이 5조를 가지고 0.76 대 0.24로 나눠 가지고 거래 정지해서 잠복하고 있다가 재상장일 날 이제 두 개가 툭 튀어나오면서 각각 이론적으로 품고 있는 시총으로 시장에 딱 들어가게 되죠. 예. 근데 만약에 0.76 대 0.24 이 분할 비율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뭐 거의 100% 사업회사 파마는 튀어오르게 돼 있고 홀딩스는 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분할 전에 파마 리서치는 일단은 회사가 리쥬란 같은 스킨부스트 뭐 여러 가지 의료기기 사업 이런 사업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또 뭐 M&A를 통해서 또 좋은 회사들을 M&A를 해서 그 또 좋은 투자 회사 가치가 이렇게 반영이 네. 되겠죠. 근데 회사를 분할한다니까 이런 M&A를 통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가치는 이거 홀딩스가 갖고 가버리는 거죠. 사업회사 입장에서는 M&A를 통해서 얻은 가치는 없어지게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건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고 자회사들도 다 홀딩스가 다 가져가니까 미국 판매법인 또 그 스킨부스트 제품 뭐 판매법인들 뭐 헬스케어 뭐 이런 쪽들도 다 사업회사가 가져가다 보니까 그런 판매법인이나 사업회사와의 그 시너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 그런 부분도 이제 조금 빠지는 그런 효과가 이제 발생이 되겠죠. 근데 분할을 하고 나서 우리 사업회사 파마가 분할 전 파마 시총 5.5조까지만 올라가 주면 네. 이제 분할된 회사가 두 개가 됐으니까 사업회사 파마가 분할 전 5.5조까지 올라가 주게 되면 홀딩스 가치가 1조, 2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 두 개를 합치면 합친 가치는 6조, 7조가 될 수 있잖아요. 분할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된다면은. 분할 전에 5.5조였는데 분할을 하고 나서 한 회사가 5.5조까지 가주게 되면 나머지 회사가 1조, 2조, 2.5조가 되면 네. 그만큼 순수하게 플러스가 되니까 그런데 이게 분할 뒤에 그 사업회사 파마가 분할 전에 파마 시총만큼 쭉 5.5조까지. 가줄 거냐 그게 대한 조금 의문을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지고 또 분할 비율이 이게 뭐냐 이렇게 불안하다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분할의 조치가 최대 주주만 좋고 일반 주주한테는 좋을 게 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런 목소리 많아요. 지금이 최대 주주 좋자고 하는 게 아니냐. 이게 일반 주주들은 주주 가치가 훼손된다. 그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걸 이제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파마 리서치가 분할 전에 지금 대략적으로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대주주가 한 30%, 일반 주주가 한 70%. 뭐 여기에는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있죠. CBC 캐피탈 같은 경우는 10%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대략적으로 그냥 설명을 위해서 편의상 대주주 30, 일반 주주 70 이렇게 분할 전에 지분이 이랬습니다. 자, 이거 나눕니다.
자, 홀딩스하고 사업회사로 나누면 홀딩스도 대주주 30%, 일반주주 70%. 네. 사업회사 파마도 대주주 30%, 일반주주 70%. 자, 지분율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홀딩스, 사업회사 똑같이 분할 전의 지분율대로 대주주와 일반주주가 이렇게 지분을 가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홀딩스는 지주회사가 돼야 되죠. 홀딩스가 지주회사가 되려고 하면 사업회사 지분을 여기 상장사니까 사업회사가 상장사니까 30% 이상 가져야 됩니다. 홀딩스가 사업회사 지분을 30% 이상 가져야 되는데 지금 네. 하나도 없죠. 네. 지분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홀딩스가 파마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하고 일반 주주들한테 공개 매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파마 사업회사 파마 주식 구합니다 이렇게 이제 외치는 거죠. 네. 그걸 공개 매수로 사겠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파마 주식을 나한테 주면 나 홀딩스 신주로 바꿔주겠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주식 교환을 합시다. 뭐 홀딩스 입장에서는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 거죠. 신주를 발행을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 대주주하고 일반 주주들한테 파마 주식 주세요. 그러면 홀딩스 주식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러는데 일반 주주들은 별로 이런 주식 교환을 원하지를 않아요. 일반 주주들은 리주란 사업을 하고 하는 파마 주식을 갖고 있고 싶지 홀딩스 주식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대주주들은 이 홀딩스 주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홀딩스를 지배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대주주들은. 그러면 일반 주주들은 참여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아주 낮은 수준으로 대주주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파마 지분 30%를 홀딩스한테 줍니다. 그 대신에 홀딩스의 신주로 바꿔가게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되면 홀딩스 입장에서는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파마 주식 30%가 회사로 들어오게 되니까 이런 지분이 생기게 되겠죠. 지배력을 강화할 수가 있겠네요. 예, 30%의 지배력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대주주는 일반 주주는 좀 지분 희석이 그렇죠. 우려되겠는데요. 대주주가 파마 지분 30%를 홀딩스로 바꿔가 버리니까 홀딩스에 대한 대주주 지배력이 보시는 것처럼 30%에서 더 올라갈 거예요. 네. 예, 얼마나 올라갈지는 교환 비율에 따라 정해지니까 적어도 대주주는 홀딩스에 대해서 30% 플러스 알파만큼 지분율이 올라가고 대주주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지분율만큼 일반 주주들의 지분이 희석되는 효과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런 결과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런 결과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면 대주주는 홀딩스에 대한 지배력을 훨씬 더 키우게 되고 홀딩스는 대주주한테서 받은 지분 거기다가 혹시라도 일반 주주들이 좀 참여를 해주면 또 일반 주주들한테서 받은 지분 그만큼 파마를 지배하는 힘이 생기게 되죠. 네. 여기서 만약에 일반 주주들이 한 10% 참여를 해주면 홀딩스가 가진 파마 지분율은 40%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대주주는 사실은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이런 주식 교환 방식에 의해서 홀딩스에 대한 지배력을 올리고 또 홀딩스를 지배하는데 그 홀딩스가 또 사업에서 파마에 대한 지배력을 크게 올리게 되니까 돈 안 들이고 이렇게 지배력을 강화하는 이런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냐, 이 사업회사 가치가 오르면 오를수록 주식 교환에서 홀딩스가 불리해지니까 홀딩스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이 커지게 되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홀딩스나 사업회사 파마나 나중에 둘 다 재상장을 하다 보니 모자 회사가 모두 다 상장하는 중복 상장 이슈가 생기고 이쪽에 홀딩스는 이제 또 일반 주주들은 지분이 희석되는 또 그 이슈가 생기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그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또 한 가지 이제 대주주들은 사업회사 지분을 전부 홀딩스로 바꾸잖아요. 네. 근데 홀딩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상장하고 나면 주가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대주주들은 홀딩스를 지배하는데 나중에 상속을 하게 되잖아요. 상속하게 되면 주가가 많이 떨어진 주식을 상속하게 되니까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그 목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요 세금 이야기는 이 구조 하에서 뭐 양도세 문제도 있고 상속세 문제도 있는데 세금 이야기까지 하면 우리 보시는 그 구독자분들이 좀 머리가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세금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요 대주주 지배력 강화, 인적 분할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 회사에서 주장하는 대로 각각 사업 분할을 해서 각각의 전문성 강화라기보다는 대주주 어떤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라는 이런 의심스러운 시각을 보이기도 하는데 회사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니다. 절대로 그거 네. 아니다. 지금 인적 분할을 통해서 각각의 전문성을 키우고 사업에서는 오로지 사업만 열심히 하고 M&A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홀딩스가 전문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해서 시너지를 내서 두 회사 합산 가치를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게 우리 인적 분할의 목적이다. 시장에서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사측 그렇게 입장이군요. 이제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이대로 분할 계속 밀어붙일지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조정이 이루어질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적 분할이라는 게 기업 지배 구조에 정말 상당한 변동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살펴본 파마 리서치의 인적 분할, 이 비율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는지 또 주주들은 왜 반발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이 비율이 그대로 유지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분할을 하게 된다면 사업회사가 제자리를 잘 찾아갈지에 대해서도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